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 편 제2장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이렇게 됩니다. 맹자 견 양해왕 하신데 맹자께서 양해왕을 만나셨는데 왕이 입어 소상 이러시니 왕이 양해왕이죠. 소라고 하는 게 이제 연못인데요. 연못 글자는 여기가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연못 위 말이 연못가를 말합니다. 연못가에 입 서 계셨는데 왕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연못이 있는 곳에서 왕을 만나신 거죠. 그때 왕이 홍안 미록 홍안과 미록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이랬죠. 이건 이제 기러기들이고요. 이건 사슴들입니다. 이제 기러기도 종류들이 있고 또 크기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 사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기러기들, 이러저러한 사슴들 그곳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만 유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동산 유 이렇게 하는데 동산이라고 하면 좀 잘 와닿지 않고 임금이 가서 쉴 수 있는 즉 궁궐이 아니라 외부에 가서 쉴 수 있는 휴양지 같은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라는 데가 휴양지고 그 휴양지 안에는 임금이 와서 이제 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시설들 안에는 연못도 있고 또 별궁이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뭐 화초 꽃이나 뭐 이런 그 나무들이 잘 가꿔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임금이 와서 관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화초들도 있지만 그 동물들도 그 안에는 있고 연못 속에는 또 물고기들도 또 키우고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놓고 임금이 오셔서 휴양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이제 사냥을 나가서 사냥을 하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곳을 유라고 합니다. 그 유 안에 있는 연못가에서 맹자를 양해왕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만 갔는지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으로 이제 맹자를 초대를 한 거죠. 해서 맹자가 그곳으로 갔더니 왕이 이런 기러기, 사슴 이런 그곳에서 이제 기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현자도 역 낙차호이까 이렇게 어진 자도 즉 현자 어진 사람도 역 낙차호이까 여진이도 또한 역시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기러기와 사슴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휴양지에서 이런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놓고 이렇게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자도 즐거워하십니까? 즐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자라고 하면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들, 골치 아픈 것들만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은 이런 거 뭐 이렇게 보고 즐기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냥 그렇게 성현의 말씀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만 좋아하시죠? 이런 뉘앙스인 거죠. 현자도 또한 이런 걸 즐깁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러면 맹자 대왈 현자 이후에 락찬이 이랬습니다. 현자 어진이인 뒤에 이런 것을 즐기니 불현자는 어질지 못한 자는 수유차나 불락냐니이다. 비록 이런 것을 소유는 하였다 하더라도 불락냐니라 즐기지는 못합니다. 이랬습니다. 자, 이런 대목이 이제 재밌는 대목인데요.
동산의 휴양시설에 사슴과 기러기들을 쳐다보면서 현자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하고 왕이 말하니까 현자인 뒤에, 현자 어진이인 뒤에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지, 어질지 못한 자는 이런 것을 소유는 할 수 있어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다와 즐기다를 구분한 것이죠. 소유하다와 즐기다를. 지금 양해왕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이 사안을 맹자가 자신의 논리로 이렇게 양해왕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소유하다와 즐기다의 차이의 문제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어질지 못한 사람도 소유는 할 수 있다. 이런 시설, 이런 기러기, 사슴 같은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은 소유는 할 수 있지만 즐긴다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어질다와 어질지 못하다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즐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걸 소유한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옛날에 훌륭했던 임금들의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훌륭했던 임금들, 제가 맹자 강의 시작하면서 고대, 그러니까 맹자는 전국시대뿐인데 전국시대 이전에 춘추시대가 있었고 춘추와 전국시대를 합해서 춘추 전국시대를 부르는 말이 동주시대라고 한다고 했고, 그 동주시대는 동쪽의 주나라 동주는 서쪽의 주나라, 수도가 서쪽에 있었던 주나라 시대 서주시대하고 합해서 주왕조 시대라고 한다고 했죠. 그 주왕조 시대 이전에 은나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 하나라가 있었고, 그래서 하은주, 그리고 그보다도 더 이전에 요순시대가 있었고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훌륭했던 임금들의 이야기를 맹자는 아주 많이 인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문왕의 이야기입니다. 문왕은 주왕조, 이 주나라, 이 주왕조의 실질적인 창업 군주입니다. 실질적이라는 말은 실제 주왕조를, 요 앞에 은왕조가 있었는데 이 은왕조를 무너뜨리고 주왕조를 세운 분은 문왕의 아들 무왕이 했습니다. 그러나 무왕이 주왕조를 세우기 전에 아버지였던 문왕이 이미 전체 역사로 보자면 3분의 2 주왕조가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에서 3분의 2를 그 아버지 문왕 때 진척을 말하자면 여건을 조성을 했고, 마지막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것이 그의 아들 무왕이 이제 한 거라서 주왕조를 실질적으로 주왕조를 세운 사람은 무왕이지만 그 무왕이 주왕조를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문왕을 항상 같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아버지 문왕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그 훌륭한 분의 이야기가 일종의 이제 서사시 같은 형식으로 시경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경이라는 고전에. 그 시경이라는 고전에 영대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그 영대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시운 경시영대 하야 경지영지하시니 서민공지라 불일성지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경의 인용문입니다. 맹자가 시경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이제 보시면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러 가서 양해왕과의 대화 중에 현자도 이런 걸 즐기냐고 하니까
현자여야만 즐길 수 있지 현자가 아닌 사람은 이것은 소유는 할 수 있어도 즐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경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이 시경의 이 구절이 평소 맹자의 머릿속에 이 시경과 같은 이 고전의 어떤 그 글귀들이 내용들이 맹자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맹자를 읽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자가 고전에 당시 상황에서 맹자가 살았던 그 상황에서 고전이라고 하면 이제 시경, 서경, 주역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특히 시경과 서경의 이 고전에 대단히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맹자가 하는 것을 맹자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경시영대하야 영대라고 하는 것을 경시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 문왕 때 영대라고 하는 것을 경시하야 그런 것이 이제 측량하고 시작하여 요게 경영할 경자입니다. 그 영대라고 할 때 요 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휴양시설이 있고 그 휴양시설 안에는 별궁과 같은 이제 그런 임금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럴 때 문왕이 요 문왕이라는 분이 역시 이 유라는 휴양시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유라는 휴양시설 안에 있었던 건물을 대라고 하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영대예요. 영대. 영대. 문왕의 휴양시설 안에 있었던 그 별궁의 건물 이름이 영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처음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고 조성을 하려고 이제 하는 그 시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경지영지 하시니 그러면 이제 경지영지라는 것은 그것을이라고 목적어를 하고 경영 이런 거죠. 경영을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짓는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때 임금이 그 휴양시설의 건물을 짓는데 뭐 예나 문왕 때나 그 이후나 당연히 그때 당시 옛날 시대에는 백성들이 와서 이제 노역을 합니다. 일을 돕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공지라 그랬죠. 그것을 공하였다. 요 공이라고 하는 게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나무도 다듬어야 되고 돌도 다듬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아주 많은 서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일을 와서 했기 때문에 불일성지로다 그랬습니다. 불일성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하루가 안 되어서 그것을 완성했다 이겁니다. 어떤 하루가 다 가기 전에 그것을 완성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공정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떤 이제 날짜가 있었겠죠. 뭐 몇 달이면 몇 달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예상하고 일을 진척을 시켜서 완성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뭐 석 달이면 석 달,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것이 하루가 안 되어서 이렇게 불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요 일자를 그 예상했던 날짜 한 달이면 한 달, 뭐 석 달이면 석 달,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예상했던 그 날짜가 안 되어서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게 대단히 공정이 빨리 진행돼서 그것을 완성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임금인 문왕의 휴양시설의 건물을 지으면서
꾀를 피우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 계획했던 날짜보다도 훨씬 빨리 완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문왕이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경시물극하시나 그랬죠. 경시물극하시나. 그 측량하고 시작할 때 문왕께서는 물극, 요게 빠를 극자입니다. 빠를 극. 요 글자가 극이라는 음으로 사용되는 때가 있고 기라는 음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극이라고 할 때는 빠르다라고 할 때 빠를 극 이러고, 기라고 하면 자주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기 이렇게 읽습니다. 음이 두 개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극, 빠를 극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면 백성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차분차분 천천히 조금씩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라 라고 문왕은 그렇게 하셨으나 서민 자례로다 그랬죠. 서민들이 자례 그랬습니다. 자례라는 말은 자식이 오다 이런 뜻이에요. 서민들이 마치 자식이 오는 것처럼, 저 말은 이제 시경이다 보니까 문학 시적인 표현이라서 저렇게 쓴 건데 매우 축약된 형태인데, 저 자례라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부모님 집을 짓는데, 부모님이 그동안 허름한 집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번에 부모님 집을 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부모님이 사실 집을 짓는데, 그동안 허름한 집에서 사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참에 부모님을 번듯한 집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서 막 집을 짓고 막 살림살이를 채워넣고 뭐 청소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식들이 힘들까 봐 쉬엄쉬엄 해라. 그런데 자식들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일을 해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쉬지도 않고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서민들이, 백성들이 임금 집 짓는 데 와서 일을 하는데 마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임금님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백성들은 정작 부모님 집 짓는데 자식이 와서 일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쉬지도 않고 막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자 왕이 영유에 계시니 그랬죠. 요 유가 이제 아까 그 휴양시설이다 그랬잖아요. 요거 그 휴양시설의 이름을 요 영대의 영자처럼 영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문왕의 휴양시설을. 그래서 임금님이 영유에 계시니, 이제 그것이 다 조성이 돼서 문왕이 그 휴양시설에 와서 이제 계셔요. 계시니까 어떻게 되냐? 우록, 유복, 이로다 그랬죠. 우록도 이제 사슴들입니다. 사슴들이 유복, 이로다. 그 앞에 와서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문학적 표현이죠. 요 왕은 문왕이고, 문왕이 영유에 계시니 그 동산에 그 휴양지에 계시니까 이제 휴양지에 이제 휴양시설에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시고 어느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이렇게 잠시 쉬러 앉아 계셨다고 이제 해봐요. 아니면 뭐 벤치 같은 게 있었다면 그 벤치에 앉았다고 해봐요. 그 임금님이 거기 계시니까 숲속에서 사슴들이 와서 그 앞에 와서 엎드려요. 그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백설공주 같은 그런 소설들을 보시면 백설공주가 숲속에 가면 막 새들이 날아오고 막 토끼들이 오고 사슴들이 오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짐승들이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아주 친근하게 찾아오는, 다가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 인물이 백설공주 같은 예쁜 그런 미녀가 아니고 임금님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감각적으로 다른 거지 지금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 짐승들도 그 왕의, 그 임금의 덕에 감화되어서 짐승들도 그래가지고 그 임금을 보면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와서 엎드렸다. 그리고 우록탁탁이언을 백조하각이로다 이랬죠. 그 사슴들이 탁탁하다. 요 탁탁인데 요 탁자가 씻을 탁이에요. 세탁할 때 탁자죠. 그러니까 때가 묻은 것을 빨아서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죠 탁이잖아요. 그러면 탁자가 두 번 쓰였어요. 탁탁. 여기 이제 학학하고 이제 운자 시경이니까 시니까 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탁탁 학학이라고 하는 운을 맞춘 건데 이건 이제 뭐냐 그러면 사슴은 탁탁한데 백조는 학학하다 이렇게 됐는데 사슴이 이제 그렇게 임금님 계신 곳에 와서 엎드려 있는데 그 엎드려 있는 사슴을 보면 사슴이 물로 씻어 놓은 것처럼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깨끗할 뿐만 아니라 기름이 번지르르 합니다. 사슴들이 아주 예뻐요. 막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고 막 더러운 그런 오물들이 막 털에 막 묻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깨끗하게 번지르르하게 잘 먹고 그래가지고 사슴들이 아주 기름지게 살이 포동포동 쪄서 예쁘다 그런 뜻입니다. 짐승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새들, 흰 새들도 백조들이 있었는데 그 백조들도 요 학자가 두루미 할 때 그 학이잖아요. 저것도 저렇게 하얀색 깃털을 가진 그 학을 두 번 써서 저것도 이제 백조에 대한 묘사로 사용을 한 건데 백조들도 깨끗하게 학하다, 하얗다, 희고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새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그것들이 전부 다 평화롭게 그리고 마음 편히 잘 지내고 사람들한테도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게 전부 이제 뭐냐면 문왕의 덕이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조차도 기뻐하고 새나 짐승조차도 그곳에 사는 새나 짐승들은 평화롭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왕이 이 휴양시설인 동산에 계실 때는 그랬고 왕제 영소하시니 왕께서 이제 이번에는 연못으로 가셨죠. 연못. 아까 양해왕이 저 연못 위에 있었다. 연못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문왕의 휴양시설 안에도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도 역시 영자를 따서 영소라고 했고 그 영소에 임금님이 계시니까 자 임금님이 이제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오, 요 글자는 오라고 읽습니다. 어가 아니고 어조사 어가 아니고 오라고 읽어요. 이 글자를 오라고 읽을 때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오, 우리말로 와 이런 거예요. 인어야기로다. 인이 요게 가득할 인자입니다. 이게 소우의 칼날 인자를 썼는데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득할 인. 그러니까 그 연못 안에 가득한 물고기들이 그 연못에 그냥 물고기들이 가득해요. 가득하고 그 가득한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뛰었다. 자, 그러면 뭐냐? 아까는 여기는 짐승, 사슴은 짐승, 요것은 새, 여기는 물고기죠. 연못에 가시니까 물고기들도 그 연못에 그냥 엄청나게 가득 찼다고 표현할 정도로 물고기들이 많고 그 물고기들이 그냥 힘없이 많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펄쩍펄쩍 뛰어요. 왜요? 임금님 오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뭐냐? 그러면 시경의 내용이지만 문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덕 있는 임금이
백성들의 힘을 빌려서 이 시설을 완성을 했는데 그 시설을 지을 때 와서 일을 하는 백성들조차도 마치 자식이 와서 부모님 집 짓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들조차도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평화롭게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어진 임금인 문왕이 이 동산을 소유하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시라, 그거예요.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 없이 모두가 만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즐김입니다. 락. 현자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그랬을 때 현자여야만 즐깁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락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겠죠. 얻을지 못하는 사람은 소유는 하지만 즐기지 못합니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